에반게리온은 퍼즐과 똑같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원작자 안노 히데아키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애니메이터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기에 형편없지만 혼자 연습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도 좋아하는 저는 너무 옛날 애니라며 미뤄두었던 에반게리온을 보았습니다. 워낙 명작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재밌을 줄 알았지만 전 처음 해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개똥처럼만 내뱉는 시간만 잡아먹는 애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지된 화면이 길게는 30초까지도 나오고 배경 지식 설명은 일절 없으며 갑자기 시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친절하며 인간의 욕망만을 건드려 자극적인 애니를 보며 예술병의 끝을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극장판까지 다 봤지만 역시나 이해된 건 신지가 그냥 신이라는 것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글을 찾아보며 이해가 안 된 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본 건 도대체 사도는 왜 지구를 침략하고 에바를 노리는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작중에 언급이 나왔는데 이해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기억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고 그저 애니니까 그런 거겠지라며 스토리상 사도들을 잡아야 하니까 오는 거겠지라고 얼버무리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석들을 찾아보며 그들의 핵심과 사도들은 누구인지 또 왜 지구를 침략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도는 작중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네르프를 노렸으며 에반게리온들을 보면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왜 지구를 침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퍼스트 임팩트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임팩트란 인간이 아닌 외부의, 즉 외계 생명체에 의해 나타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임팩트는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자이언트 임팩트라고도 불리는 퍼스트 임팩트는 지구에 검은 달과 하얀 달이 함께 떨어진 걸 말합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이 세계관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우주의 생명에 씨앗을 퍼뜨린 종족입니다. 그 대표적인 씨앗이 바로 하얀 달에 잠들어 있는 아담, 검은 달에 잠들어 있는 릴리스입니다. 이 둘은 단일 개체로 이미 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 강인한 생명과 체력을 관장하며 릴리스의 경우에는 지혜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 자손들은 현명한 지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존재이기에 하나의 행성에 하나의 씨앗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퍼스트 임팩트는 검은 달과 하얀 달이 함께 떨어졌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검은 달의 불시착입니다. 퍼스트 임팩트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아담의 씨앗이 들어있는 하얀 달이 지구의 남극에 떨어집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담의 씨앗이 지구에 뿌리 내릴 것이며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생명과 체력을 베이스로 생명체가 태어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검은 달이 지구에 불시착을 했고 지오프론트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방구 형태의 동공을 만들고 약 90%의 덩어리는 다시 하늘로 튕겨 올라갑니다. 그 하늘로 튕겨 올라간 덩어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먼저 도착했기에 먼저 뿌리를 내리면 됐을 텐데요. 하지만 검은 달이 먼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건 바로 롱기누스의 창 때문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겉보기엔 단순한 창 같지만 이건 역시 생명체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의 존재의 의의는 바로 시조민족의 자손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제어가 불가능할 때는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롱기누스의 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롱기누스의 창은 항상 씨앗과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그렇다면 하얀 달도 롱기누스의 창이 있을 텐데 왜 검은 달이 먼저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건 바로 검은 달은 불시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얀 달은 제대로 착륙해 롱기누스의 창과 함께 잠들었고 아담의 특성을 가진 생명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달은 불시착했기에 그 충격으로 롱기누스의 창이 소실됐고 릴리스를 제어할 도구가 사라졌기에 그들은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릴리스의 특성인 지혜를 가졌지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구에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지구에 뿌리 내렸어야 할 진정한 계승자 아담을 인간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은 에반게리온이 말하는 인간의 원죄입니다. 결국 사도는 아담이었으며 그들은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러 계속해서 지구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가해자는 사도, 즉 아담이 아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정리 1. 퍼스트 임팩트는 하얀 달과 검은 달이 함께 지구에 착륙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 지구의 원래 주인은 아담이었으며 릴리스가 불시착한 것입니다. 3.
인간이 사도라고 부르는 존재는 아담입니다. 세컨드 임팩트는 간단히 말하면 아담의 폭발입니다. 그렇다면 세컨드 임팩트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계적인 비밀 조직 제레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레의 의장인 킬 로렌츠가 핵심 인물입니다. 킬은 숨겨진 사회문서라는 수수께끼의 고서를 획득합니다. 그 문서 안에는 퍼스트 임팩트의 전말이 들어있었고 조직은 문서를 엄청나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오프론트에 잠든 의문의 거인인 릴리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남극에서 아담의 존재가 발견된 것이죠. 남극에는 지오프론트와 닮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얀 거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극에 위치한 하얀 거인,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사건은 제레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내용과 일치했고 자연스럽게 남극은 아담, 지오프론트는 릴리스라고 받아들여졌고 문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카츠라기 조사대와 겐도가 비밀스럽게 남극으로 출발했고 롱기누스의 창과 아담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담이 가진 생명의 열매가 폭주하였고 말 그대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조사대는 그대로 전멸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을 운성 충돌로 은폐했고 이를 세컨드 임팩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세컨드 임팩트 이후에는 지구의 인류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해수면은 상승했으며 일본은 계절이 여름뿐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드 임팩트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제레가 사회문서의 어떤 내용을 보고 조사대를 남극으로 보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아담은 깨어났고 롱기누스의 창으로 아담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아담의 갑작스러운 폭발, 롱기누스의 창만 회수, 아담의 육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로 인해 영혼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에 제레의 계획 아래 카츠라기 조사대는 시나리오 중 일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제레가 정말 계획한 것이라면 어째서 세컨드 임팩트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여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레는 문서를 통해 진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구의 진정한 계승자가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계승자인 아담에게 언젠가는 파멸을 맞이할 것도 알았겠죠. 그것을 막아보고자 사실상의 발악을 했던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5년 후 시작되는 사도들의 습격으로 인해 인류의 멸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레는 이렇게만 보면 분명히 좋지 않은 방향이긴 하지만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서드 임팩트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생명체의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임팩트입니다. TV판 기준으로는 최후의 임팩트이며 사회 문서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아담은 지구 전체의 안티 AT 필드를 방사, 릴리스에게서 나온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소멸, 그 후 나의 계승자인 제3에서 16사도를 지구의 진정한 주인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서드 임팩트에는 아주 무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드 임팩트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바로 제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구에 쳐들어오는 것은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중 그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나오죠. 바로 제18사도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레는 네르프에게 사도를 격퇴하라고 하며 표면상으로는 인류를 위하는 척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네르프를 장기말처럼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드 임팩트를 왜 일으키려고 한 것일까요? 서드 임팩트는 작중 모든 생명체를 LCL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몰살이 주된 목적이 아닌 아담과 릴리스에게 해방된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사라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데 싶은데요. 제레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에반게리온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따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제레는 사이비의 교주처럼 보이며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게 생명체 리셋, 서드 임팩트입니다. 앞에서는 인류 보안 계획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위선은 닿던 사실상의 악마들이었죠.
하지만 결국에 서드 임팩트의 키는 결국은 초호기입니다. 그렇다면 초호기는 어떻게 서드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작중에 나온 제14사도를 먹으면서 초호기가 자체적으로 S2 기관을 가지며 발생합니다. 초호기와 아담의 차이는 S2 기관이 있냐 없냐였는데, 초호기가 폭주하며 제14사도를 먹어치워 자체적으로 S2 기관을 손에 넣었죠. 릴리스의 몸 절반으로 만들고 아담과 같은 S2를 얻은 시점부터 초호기는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겐도도 이 장면을 보고 초호기가 신이 된 걸 알았으며, 제레는 겐도의 임팩트를 도와줄 트리거로 인지했으며,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카오로를 보내자 겐도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하죠. 하지만 카오로는 결국 릴리스와 접촉하지 않았고, 인류의 운명은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된 초호기 이칼이 신지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신지는 제레와 같은 선택을 했고, 저희가 아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서드 임팩트가 발생했을 때 왜 인간들은 LCL로 바뀐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AT 필드에 있습니다. 아담과 릴리스는 완전한 개체이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건 퍼스트 임팩트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완전히 각성한 아담은 지구 전체의 안티 AT 필드를 방사. 이 안티 AT 필드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며 준완전 생명체인 에바와 사도는 괜찮지만, AT 필드가 사도, 에바와 같이 강하지 않은 인간들, 즉 릴리스의 AT 필드와 아담의 안티 AT 필드가 만나며 금지된 융합을 하였기에 LCL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리셋됐고, 에바들도 모두 석화되고, 마지막으로 신지와 아스카가 나오고, 에반게리온의 신극장판 이전의 임팩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알찬 애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애니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